4월 총선을 앞두고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총선 길라잡이, 이번 시간에 용산 바로미터로 불리는 분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출연하셨는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가고 있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0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0만 넘은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요, 여기서 뉴스킹에서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총선 길라잡이로 100만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그러려면 좀 총선 관련된 아주 내밀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멘토라고 말씀하지 말아라고 했지만 예전에 멘토라고 알려진,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SNS 시를 SNS에 올렸는데 윤 대통령이 새벽 2시에 그 좋아요를 탁 눌렀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이제 제가 알기로 술을 요즘은 거의 줄였어요. 거의 줄였습니까? 끊었습니까? 끊지 않고 줄였어요. 줄였습니까? 거의 이제 평일에 안 드시니까 일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고심초사 일하다가 이게 누른 거지 술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이다 이거는. 네. 두 번째. 네. 가사 이제 그 시의 내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심평 교수와 인간관계 두 가지를 보면 심평 교수는 이제 한때는 든든한 이게 멘토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소원해졌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인간적인 좀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있죠. 아하. 그게 두 번째 누른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최고 권력자가 가장 고독해요. 취임 순간부터 레임덕입니다. 북한의 김정일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우리 남한의 장덕씨 그 디너전 후에 옛날에 최진희 씨가 북한 불렀죠. 진짜입니까? 거기 가면 이게 사랑 이별 눈물 그 가사 최진희 씨가 북한 가서 불렀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다. 장덕씨의 그 디너전 후에 가사 보십시오. 이 시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이제 대통령 고독에 찬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의 내용이 와닿았던 거예요. 일하다가 보니까 이래서 이게 누른 거예요. 세 와닿으니까 가지. 새벽 2시에 그냥 좋아요 딱 눌렀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심평 교수 인간관계도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회한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용도 와닿고 이래서 이게 눌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딱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입니까? 자, 또 대통령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 것 같은데 민생 토론회는 또 합니다. 또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어떻게 이제 되는 그 겁니까? 공식 시면 예전처럼 기자회견은 안 하는데 예. 다양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제가 취재해서 들었고요. 아마 이제 뭐 대담이든 아마 이제 여러 기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한다든지 좀 파격적인 형식으로 준비 중인 게 있다. 이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기다려 보시고 다만 이제 저도 아쉬운 게 제가 그랬죠. 그 대통령실의 홍보실에 왜 이렇게 권력자만 되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래 안 하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그 도어스톱에도 매일 안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재개하시고 기자들 이렇게 수시로 만나라. 왜 기자를 피하냐. 그렇게 총장 때는 말씀 잘하시고 기자들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 박근혜 다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하시라.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오차는 하겠다. 그런 얘기죠. 보도는 됐습니다. 김치찌개 회동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추진하자. 이래가기 원래는 이제 여러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혹시 이렇게 뭐 도어스태핑 얘기도 좀 하셨지만 기자회견, 도어스태핑 요거 관련해서는 결국 바이든 날리면 이거 때문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 이후에 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재판에서는 이제 1심에서 외교부 쪽이 이기긴 이겼지만 요거를 좀 해결하면 좀 소통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이제 뭐 이번에 판결이 적절하게 잘 나와가지고 MBC가 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그 이후에 또 MBC의 이기주 기자라고 있잖아요. 이기주. 그 앞에서 이분이 이제 슬리퍼 가지고만 난동 막 대통령한테 항의하듯이 그때부터 이게 중단됐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반윤석열 언론사들 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보면 이게 그 아주 대통령이 비판적인 기자들만 대통령실에 파견. 이런 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그때 중단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한 명 보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도어 스토핑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참모들이 더 반대한대. 아, 참모들이 왜 반대합니까? 다 미리 그 다 써주셔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미리 다 예상 질문 답변 아침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참모들이 반대하기 더 많아요. 저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재개하게 될 의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매일은 못해도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재개해야 됩니다. 매일은 못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특검,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힘이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은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도이치 특검이나 50억 특검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도이치 특검이나 50억 특검은 거부권해서 법안을 이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악법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부권이고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은 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재협의를 해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 말은 이제 유족들 보상이나 명예회복은 해주고 다만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우리 그 법 체계 안 맞으니 협상을 다시 해라. 이 법은 바뀌었다. 다만 이제 일부 조항에 협상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거부권이기 때문에 특검법하고 이태원 특별법은 다르다. 거부권의 의미가 이래 보면 돼요. 달리 봐야 된다. 자, 지금 뭐 공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목반 대통령실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 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착 손 흔들면서 공천 좀 시사했던 그 부분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한 감정 드러냈다 보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인지 또 그렇다면 속내는 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게 제가 여러 군데 취재봤는데요. 취재 또 해보니까 이 정도는 이게 포용한다. 이 정도는 포용한다. 물론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과나 명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정도는 이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서 수용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으면 정당 운영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일부 불편한 감정이 뭐 처음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대성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김경률 개인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그 공천을 나중에 경선도 해야 되는데 그 미리 좀 시사했던 그게 어떤 게 더 불편한 건가요?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이제 불편한 게 없고요. 그건 상관없고. 김경률 개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지적한 거. 손등계 문제가 김병률 이 사람을 왜 들어줬냐 이게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성적으로 그 정도까지 승리를 위해서 서로 이제 이거 포용하고 해야 된다. 저도 김경률 회사 주장에 동의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경률 회사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그런 분위기. 공천 얘기 좀 더 하면 지금 전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히 이철규 공관위원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좀 의견이 부딪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공천 관련해서 좀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까? 그렇죠. 공천이라는 게 완벽하게 딱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겠죠. 그럼요. 저는 수많은 게 갈등과 충돌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도 특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빚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철규 위원장이 영입한 분도 있고 챙겨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충돌 갈등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조정 가능하다. 이걸로 이게 파국까지는 안 간다. 서로 이제 타협하겠죠.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이게 경선 수용까지 이 정도는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낙하산으로 내리꽂겠다. 이건 좀 어려워요. 한동훈 위원장은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갈등은 있는 건 있지만 저는 대파국까지는 안 가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발언들을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좀 주목할까요? 공천은 내가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한번. 당연히 주목하죠. 아니 저희 방송도 모니터 다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다 합니다. 뉴스킹도 보시니까 다 보고합니다. 저 여러분 하루에 4번도 보고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다 보는데 대통령이.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이죠.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하면서 좀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이건 사실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얘기했던 거는? 이 말 듣고 이게 기분 안 나쁘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저도 이게
김경률 위원장 이 주장에 저는 이제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주 이제 정치 공작이었거든요. 네.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김경률 위원은 또 이게 마포을이라는 험지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국민 여론도 무시는 못하죠. 아직도 이게 여론이 좀 이게 부정적인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해는 김경률 회계사 말에 못하고. 동의는 안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동전할 수가 예. 없다.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사실 몰카 공작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은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약간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같은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걱정할 만한 부분이 네. 있고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받은 거 네. 요 부분도 이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보다 이게 완전히 뭐 경호나 보좌 시스템이 뚫렸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반인이 완전히 시계에다가 그걸 차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아하. 이런 이제 경호나 보좌 시스템 뚫린 거 예. 이거 포함해서 김 여사가 이제 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보관해놨다니까 예. 이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아하.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걸로 끝입니다. 아하. 더 이상 없어요. 아하. 더 이상 뭐 사과를 요구하거나 특검 받거나 이걸로 마무리 짓고 더한 다음에 이게 부속실과 특별감찰관으로 끝내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건 없을 없다. 거다. 없다. 그건 확실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뜻입니다. 어쩐지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소통이 있죠. 아예 한동훈 위원장 소통하는 게 아니고 당에 여러 군데 비대된 적이 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다. 자, 공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김기현 전 대표 저번에 컷오프 1호다 절대 공천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서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김무성, 김기현 두 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무성도 이제 컷오프 가면 이혼해요. 이혼입니까? 김무성은 이제 절대 공천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이분이 옥새는 뭐 두고 날랐다는데 예. 날려가지고 이게 그때 망쳤고요. 예. 이미 그 개혁공천 영남 물갈이 어디에도 안 맞아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죠. 네. 이런 분들이 공천하면 전체 판이 망가집니다. 저는 무소속 나가도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영도죠. 부산 예. 영도에 무소속 나가도 쉽지 않다고 보고 김기현 전 대표는 혹시나 무소속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당대표까지 하실 분이 나가겠어요. 특히요. 이 중요한 게요. 예. 여당은 두 개 카드가 있어요. 야당은 없는. 뭐죠? 당근하고 채찍. 안 나가면 예. 총리도 줄 수 있고 다른 직책 같은 거. 공기업 사령 줄 수 있고 당근이 있죠. 그다음에 여당은 검찰이 있어요. 또 채찍도 있어요. 채찍도 까불면 검찰 수사로 날릴 수도 있는 당근과 채찍이 물론 이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닌데 채찍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을 보면 당근과 채찍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도 사실은 쉽게 움직이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셨는데 공천률이 약간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하고 뭐 좀 다선한테 좀 불리하게 룰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영남의 어떤 내전 같은 거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근 채찍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제 공천들은 제가 발표되고 예. 3선 이상 의원 한 6-7번을 통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드려보셨습니까? 예. 근데 절반은 아주 좋아하고 절반은 가혹하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페널티를 받아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 조경태 의원 있잖아요. 예, 5선 의원이죠. 그분하고 그 경쟁자하고 통화해봤더니 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이 워낙 당원이나 예. 5대5인데 예. 그 15% 해봤자 더군다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하다가 여기 왔잖아. 그렇죠. 또 이게 동일 3선에서 빼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구 관리 잘한 사람은 15% 해봤자 실제는 5%입니다. 5%밖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됐다. 컷오프 당할 뻔한 거 경선기 해주니까 잘 됐다는 사람이 절반. 예.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구 관리 잘못한 사람들은 네. 15% 감점 당하면 안 되잖아. 예. 따라서 이게 반응이 천냥지차로 틀려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뭐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분 한 50여 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영남권으로 많이 가야 되는 뭐 가고 있는 또 출사표가 그게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좀 이게 좀 불리한 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분들이 제일 걱정인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몇 분 정도는 자력으로 이 정도 룰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인지도가 아주 높거나 예. 상당히 지역구 관리 잘한 분은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가산점 신인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물어본 대부분은
큰일 났다. 못 이긴다. 와. 50명 그 탁은 못 안 야, 됩니까? 이게 그냥 우리 전략으로 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룰로 가면 예. 이게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겼냐 이런 게 여론이 많거든요. 아하.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될 텐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이 뭐랬냐면 출마는 자유다. 근데 어떠한 특권도 없다. 아하. 어떠한 특권도 없다. 예. 이래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원칙대로 다 가버리면 저는 대통령실 출신들이요 예. 상당히 그 학살당하지 않을까. 아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자력으로 공천 룰에 통과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공천 룰은 약간 현역한테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7명 정도만 컷오프 됐다고 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현역한테 이제 그 뭐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 아주 불리하지 않고서는 공정하다 보는데 아하.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출신에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지도가 있거나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전략으로 주야 되는데 만약에 경선 우르르 들어가면 상당히 저는 대통령실 출신들이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끄는 개혁신당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혹시 개혁신당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무시합니까? 뭐 대통령실은 신경 쓰겠지만 한 전략적으로 이게 언급하지 마라. 요 얘기 언급 안 한다. 얘기하지 이게 마라. 공식 방침이에요. 물론 이게 물 밑에서는 신경 쓰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언급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안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예. 절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 안 해요. 이준석 대표도 언급 안 해. 공식적으로는 이준석은 무시 전략. 그런데 물 밑에서는 신경 쓰겠죠. 물 밑에서는 할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이건 뭐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진 겁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케미가요. 예. 케미가 아예 안 맞는 물과 기름이죠. 두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 딱 안 맞는 세상이 있는데 또 있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그 물과 기름입니다. 친박 친이 예. 절대 안 돼. 인간적으로 어울릴 수 없어요. 또 한 상이 뭐입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또 그랬어. 완전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그건 처음 성격이나. 아니 보십시오. 이재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울리는 게 있습니까? 성격이나 모든 게. 그다음에 윤석열, 이준석.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도 저는 화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케미가 안 맞으면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케미가 잘 맞으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좀 비슷해서 말투가 비슷하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상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셨던 건 제가 가장 그 결정적 경위는 네. 그 가출 한번 해서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서 봉합했죠. 그때 껴안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한 달 뒤에 국회에서 예. 의원총회 하면서 이게 또 껴안아가 두 번째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했죠. 예. 택시기사라고. 그리고 평택에 소방관 조문을 갔잖아. 맞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에 앉았고 예. 뒤에 권영세하고 김기현 대표도 앉았죠. 예. 그때 완전히 깨졌대. 택시 타고 가면서요? 예. 왜요? 차 안에서 훈수라고 윤 후보 이렇게 하는 거야. 정치는 내가 잘하는데 이래 저래. 이게 말 같지도 않은 훈수를 하니 대통령이 듣다 못 참이 도저히 자버렸잖아. 자버렸습니까? 도저히 자버렸어요. 장거까지 했더라고. 그때 이 이준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 깨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죠. 그죠? 그거는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뭐 듣다가 제가 확 빠져들었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